안녕하세요. 한 줄 일기입니다. 오늘은 한 선생님이 첫 부임한 학교에서 말없는 아이와 그 아이를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온다는 마음속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서윤입니다.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그 인연이 오랜 후에 그림 한 장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읍내에 폐교 직전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12명인 그 학교에 2016년 봄 저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선택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서울의 큰 학교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대도시에서 활기찬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도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임용 후 첫 발령이라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결과는 경북 외곽의 작은 분교였죠. 짐을 싸면서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3월 첫날 학교에 도착했어요.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고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교문 옆으로 벚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고 그 아래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벤치를 보는 순간 뭔가 마음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시작해야 했어요.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반 아이들은 총 5명이었습니다. 박민준, 조하은, 이도현, 강유진, 그리고 오준서. 처음 교실 문을 열었을 때 5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서울의 큰 학교 같으면 왁자지껄했을 텐데 이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어른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이 처음 멈춘 것은 창가 맨 끝자리에 앉은 남자아이 오준서라는 아이였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더군요. 유독 눈이 큰 아이였어요. 그 눈이 뭔가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죠. 저는 왠지 그 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오준서에 대해 담임 인수인계 파일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수업 참여 소극적, 가정환경 불안정, 그게 전부였어요. 전 담임 선생님은 짧은 인수인계 면담에서도 준서에 대해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으셨고 그냥 조용한 아이라고만 했죠. 조용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금방 알게 됐습니다. 준서는 수업 중에 발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 질문해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 이름 3글자만 쓰고 나머지는 백지였습니다. 교과서에 낙서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칠판을 바라보는 눈에는 분명히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고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떠들 때 준서는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빠르게 먹고는 교실로 올라가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죠. 저는 어느 날 일부러 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이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도 않았죠. 저는 그날 그것이 작은 신호 같다고 느꼈습니다. 준서의 집을 방문한 것은 부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정 방문은 사실 제가 먼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가정 환경을 봐야 한다고 교육받았기에 방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의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준서의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오후 준서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준서 할머니께서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셨고 얼굴에 주름이 많으셨죠.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는데 방이 2개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물을 한 잔 주시고는 준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준서의 엄마는 준서가 3살 때 집을 나갔고 아빠는 건설 일을 하다가 준서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준서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요. 할머니는 공장 일을 하시고 몸이 좋지 않지만 쉴 수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준서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엔 아무도 없어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았고요. 그래서인지 준서가 말을 잘 안 해서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못해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할머니 말씀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준서방을 힐끔 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노트가 몇 권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작은 네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학교 갔다 왔어. 잘했어. 준서가 스스로 쓴 글씨였습니다. 서툴고 비뚤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메모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그 글귀가 생각났고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준서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수업 중에 억지로 발표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름을 크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옆에 있었죠. 그리고 작은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사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술 시간에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노트 기퉁이에 항상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주로 사람이 아니라 풍경이었죠. 산, 나무, 구름, 들판, 그 그림들이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수업 후에 준서의 노트를 살짝 집어들고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이걸 그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잘 그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칭찬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수업 중에 발표를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 가면 전처럼 몸을 움츠리지 않았어요. 가끔은 말없이 먼저 노트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노트를 항상 진지하게 봤습니다. 빨리 넘기지 않았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습니다. 제 행동이 준서에게 너무 잘 그렸다는 표현으로 느껴지길 바라면서요. 말보다는 그게 준서에게 오히려 편하게 다가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 학교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각 학년이 한 해 동안 배운 것을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는 행사였어요. 6학년은 자유주제 발표였습니다. 박민주는 환경 문제, 조아은은 책 읽기의 중요성, 이도영과 강유진은 함께 지역 역사를 발표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발표 주제를 써오라고 했는데 빈 종이를 냈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느 오후에 준서 옆에 앉아서 너는 그림이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줘도 발표가 된다고 했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준서는 한참 동안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의 날 준서는 A4 용지 10장에 그린 그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학교 주변 풍경을 그린 것들이었어요. 교문 옆 벚나무, 운동장, 뒷산 능선, 마을 입구의 오래된 돌담 모두 연필로 그린 것이었는데 그 선들이 너무나 정직하고 세밀해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그림을 한 장씩 들어 보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제목만 읽었습니다. 벚나무, 운동장, 뒷산, 돌담. 박수가 나왔어요.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눈실이 붉어졌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을 이렇게 그린 아이가 있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으신 듯 했어요. 저는 그날 준서가 자리에 돌아앉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의 귀가 빨개져 있었죠. 부끄러웠겠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학교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이 분교를 정식 폐교 처리할 것이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전교생 수가 기준 미달이고 운영 예산도 한계에 달했다는 이유였어요. 6학년 아이들은 어차피 졸업이니 중학교로 진학하면 되지만 1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은 읍내 본교로 전학해야 했죠. 저는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이 처음에는 행정적인 사실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교문 옆으로 벚나무가 생각났고 준서가 그린 운동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먹는 작은 식당 같은 급식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준서가 생각났습니다. 이 학교가 없어지면 준서는 읍내 학교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6학년은 졸업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준서에게 이 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 그림들을 생각하면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당분간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10월의 어느 날 저는 6학년 아이들과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기록하자는 것이었어요.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이 학교의 모습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남겨보자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역사를 글로 썼습니다. 하은이는 인터뷰를 했고 도연이와 유진이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풍경만 그렸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 그리고 그 그림들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뒷모습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머리 모양이 저와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준서에게 이 그림을 계속 그려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두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억하고 싶다고요. 준서는 제 말을 들은 후 처음으로 저에게 짧은 말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싶어요. 9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9글자가 제게는 긴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11월 말 저는 더 이상 폐교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아이들 귀에도 곧 들어가겠지 생각되었죠. 저는 수업 시간에 직접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졸업을 하고 나가는 것이니까 마지막 학년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아이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왜 그러냐며 화를 냈고 하은이는 울었습니다. 도연이와 유진이는 조용히 서로를 봤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업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나간 후에도 준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다가 제가 다가서자 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울기 직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옆에 앉아서 함께 창밖을 봤어요. 운동장에 늦가을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림 그리는 게 좋았는데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잠깐 있다가 나도 좋았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생님도 여기가 좋더라 라고 말하니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2월이 됐습니다.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했지만 거창한 것보다는 조용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결정한 것은 문집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쓴 글과 그림, 찍은 사진을 모아서 작은 책을 만들기로 한 거죠. 인쇄소에 부탁하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편집하고 교내에 있는 낡은 복사기로 출력하고 실로 묶어서 제보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날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방과 후에 남아서 종이를 자르고 풀을 붙이고 표지를 꾸몄습니다. 준서는 표지 그림을 맡았어요. 학교 전경을 크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교문과 벚나무, 뒤로 이어지는 운동장, 그 너머 뒷산까지 흑백 연필 그림이었는데 선 하나하나가 이 학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집 제목은 아이들이 정한 여기 있었어 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제안한 제목이었고 다른 아이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물론 준서도 동의했고요. 여기 있었어. 이 말이 이 학교에 대한, 이 1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았습니다. 졸업식은 2017년 2월 마지막 주에 있었습니다.
강당이 따로 없어서 6학년 교실에서 했어요. 5 아이와 그 가족들, 몇 명의 선생님들, 마을 어른 몇 분이 모였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한 졸업식이었어요.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건네면서 짧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내 열정이 많은 사람을 움직일 거라고 했고, 하은이에게는 너의 감수성이 너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도연이에게는 조용한 성실함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유진이에게는 함께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 어디서든 좋은 동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준서에게 마지막으로 졸업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준서를 보면서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했어요. 너의 그림은 세상을 잘 보고 있다는 증거야. 준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발표의 날처럼요. 저는 그 붉은 길을 보면서 이 아이가 무사하기를, 앞으로도 그림을 그리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준서가 나가다가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이고는 뛰어가더군요. 그것이 준서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읍내 본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새 학교는 달랐어요. 학생이 많았고 시끄러웠고 바빴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하던 그런 학교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종종 그 작은 학교를 떠올렸습니다. 빈 운동장과 벚나무 5 아이들, 그리고 창가에 앉아 혼자 창밖을 보던 준서를요.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9년이 지나도 그 문집 한 권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봤습니다. 표지의 연필 그림, 그 섬세한 선들을 보면서 잘 지내고 있겠지 생각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SNS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혹시 최서연 선생님이신가요? 저 오준서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준서는 미술 관련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6학년 때 선생님이 제 노트 그림을 진지하게 봐주셨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메시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처음 준서의 메시지를 받은 지 사흘 후 또 한 번 준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라며 지역 미술 전시회 소식을 알리는 메시지였죠. 신진 작가들의 그룹 전시회였습니다. 전시회 날 저는 그 전시회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준서라는 이름이 적힌 그림을 찾았습니다. 전시된 그림들은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작은 학교 운동장, 교문 옆 벚나무, 마을 돛담, 뒷산 능선, 준서가 6학년 때 그렸던 것들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크고 훨씬 깊어진 그림이었죠. 그 그림들 중 하나 앞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실 안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오후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교실, 칠판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뒷모습. 그 선생님은 칠판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쓰인 글씨를 보니 딱 3글자였어요. 잘했어. 저는 그 3글자를 보는 순간 준서의 방 책상 모서리에 붙어있던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스스로에게 쓴 글씨, 오늘도 학교 갔다 왔어. 잘했어. 그 글씨가 칠판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어요. 준서가 스스로에게 하던 말을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 말을 그림으로 되찾은 것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다가 결국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준서가 자기 자신에게 잘했어 라고 썼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을, 자신이 그 노트 그림을 진지하게 받은 그 하나가 준서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요. 가르치는 일이란 때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지하게 보는 것, 쉽게 지나치지 않는 것,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저는 그 전시장을 나오면서 차키를 잠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나도 잘했어.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잘했어 하고 스스로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말을 들어줄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읽기였습니다.